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넷로고에 대한 교사영수 마지막 4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어서 지난 시간에 탐구 3번 종강경쟁과 천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성한 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알려드리면 더 이상 시뮬레이션 없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4강이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미리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답지 중에서 탐구 3 이거를 열으시면 되고요. 종강경쟁과 천이라고 하는 그 생태 단원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종강경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천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하는 것보다 강의에 앞서서 시뮬레이션으로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니까 같이 이게 답이 맞는지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초원 생태계에서 생장 및 번식 속도가 비슷한 1년생 풀 혹은 다년생 풀만 단독으로 자랄 때, 그리고 이게 1년생과 다년생 풀이 혼합하여 자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종강 경쟁을 위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자랄 때가 이제 1년생이 단독으로 자랄 때 이렇게, 그쵸? 다년생도 이렇게 같은 모양의 그래프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여기 얘기했듯이 생장과 번식 속도가 비슷하니까 이게 둘 다 최대치로, 그러니까 1년생도 잘 그림이 안 보이시죠? 더 크게. 번식도 100, 그 다음에 크기가 생장이니까 이것도 100으로 하고 단연생은 다 없는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다음 단연생도 똑같이 1년생은 이제 최소로 맞춰놓고, 그러니까 번식 속도가 없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죠. 단연생 번식 속도는 100, 그다음에 단연생의 이제 그 생장도 풀의 크기도 100으로 맞춰가지고 했을 때 같은 그래프 1년생이나 단연생이랑 같은 그 생장 곡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번 문제에서 기술을 하면 되는데 각 생물종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 크기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보자.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 로지스틱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합했을 때도 로지스틱인데 이 환경 수용력이 다르잖아요. 그 수치를 잘 표시하면서 그리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은 이제 기술을 하는 거는 초원 생태계에서 1년생 풀만 단독으로 자랄 때 혹은 다년생 풀만 단독으로 자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는 어떻고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 수용력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자. 그럼 현상은 1년생 풀 혹은 다년생 풀이 단독으로 자랄 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환경 수용력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점차 일정해지는 그런 그래프였죠. 그래서 둘 다 이런 그래프라는 거 설명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유는 이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에 다다르면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서식 공간과 또 햇빛, 양분, 물과 같은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종래 경쟁이 심해지고, 또 이게 뭐 가까이 많이 밀집하면 전염병 확산이 증가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번식률과 사망률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개체수가 일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은 초원생 체계에서 1년생 풀과 다연생 풀이 혼합하여 자랄 때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 2 단독으로 자랄 때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 그럼 현상의 경우에는 1년생 풀과 다연생 풀 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환경 수용력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점차 일정해지는데 단독으로 자랄 때랑 비교하면 환경 수용력이 반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좀 보면 이 그림에서 이게 작아서 수치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지금 눈이 뻑뻑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단독으로 자랄 때에는 환경 수용력이 대략 한 1800 정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혼합해서 자랄 때에는 환경 수용력이 대충 뭐 900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두 종이 혼합해 있으면 1년생, 다년생이 각각은 그 환경 수용력 개체수가 반으로 줄 거잖아요. 서식 공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이 서식 공간과 또 햇빛, 양분, 물과 같은 자원을 공유하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환경 수용력이 반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활동 1이었고요. 자, 이제 활동 2로 넘어가면 이제 뭔가가 우점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우점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2번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원생 태계는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풀은 새로운 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면 번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종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면 성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이거는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그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이 보유하는 에너지가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이제 번식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트레이드오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생존 전략으로 뭐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게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때 이제 종자는 번식에 더 우선을 두면 종자는 바람이나 물에 의해 먼 곳으로 분산되어서 새로운 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빈 땅에 정착하는 게 더 이제 빨라지는 거고 몸의 크기, 그러니까 성장에 우선을 하게 되면 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제 햇빛, 양분, 물과 같은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면서 종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미 점령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 점령한 그 땅에서 이제 다른 식물을 밀어내고 그 종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문제 1번 1년생 풀이 먼저 우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생태계에서의 각 생물종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 크기에 대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보자.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가설을 세워서 그려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니까 이게 1년생 풀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다년생 풀은 그 다음에 우점하니까 1년생 풀이 줄어들고 다년생 풀은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1년생 풀을 넘어서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검증을 해보겠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위와 같은 생태계에서 1년생 풀은 번식과 성장 중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할까요? 다년생 풀은 번식과 성장 중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가설은 1년생 풀은 번식에, 다년생 풀은 성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가설을 세운 이유는 번식에 투자를 한 1년생 풀이 일단 처음에 빈 땅이 많으니까
빈 땅에 빠르게 정착해서 초원 생태계를 먼저 우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성장에 투자한 다연생 풀은 1년생 풀이 점령한 땅에서도 그 자원 경쟁에서 이기니까 점차 1년생 풀을 이제 밀어내고, 그러면 1년생 풀의 땅을 점령해서 1년생 풀이 감소하면서 다연생 풀이 더 개체수가 많아져서 우점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설과 같이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의 특성을 이 슬라이더 바를 사용해서 설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처음에는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나중에는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초원 생태계가 되는지 검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번식 속도에 대한 변수랑 몸의 크기에 대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생 풀은 번식 속도를 최대로 맞춰주시고 대신에 몸의 크기는 제일 작게 맞춰주시고, 다년생 풀은 몸의 크기를 최대로 맞춰주시고 성장에 투자를 하니까 번식 속도는 최소로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번식하고 성장하는 것에 이게 이 105로 둘 다 보유하는 에너지는 똑같게 제대로 똑같은데 1년생 풀은 번식에 투자를 하고 다년생 풀은 성장에 투자를 하게 이렇게 슬라이더 바를 맞춰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킨 결과가 초반에는 이렇게 1년생 풀이 우점하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1년생 풀은 줄어들고 다년생 풀이 점점 이렇게 1년생 풀이 있던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초원 생태계에서 처음에는 1년생 풀이 우점하다가 나중에는 다년생 풀이 우점할 때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의 생존 전략을 정리를 해보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1년생 풀은 번식에, 다년생 풀은 성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럼 번식에 투자한 1년생 풀은 이 검은색 빈 땅에 빠르게 정착을 하니까 초원 생태계를 먼저 우점을 하게 되고, 성장에 투자한 다년생 풀은 1년생 풀이 점령한 이 초록색 땅, 이거에서 자원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초록색 땅을 보라색 땅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땅에 있는 1년생 풀이 죽고 보라색 땅, 그러니까 다년생 풀이 자라는 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1년생 풀은 감소하고 다년생 풀이 이렇게 더 개체수가 많이 우점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다른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그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좀 천위로 확장을 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초원 생태계에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을 모두 먹는 초식 동물인 토끼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토끼의 수를 그냥 최대로 이렇게 넣어봤잖아요. 이게 토끼 수가 얼마 되든 상관없는데 또 너무 적으면 토끼가 절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로 맞췄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른 각 개체원 크기는 앞에 활동 2하고 달리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탐색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문제 1번은 토끼가 서식하는 초원 생태계에서 시간이 지나고서도 1년생 풀이 우점종이 될 수 있냐. 아까는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종이 되는데 토끼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1년생 풀이 우점종이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이때에도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의 보유하는 에너지는 같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우선 이제 1년생 풀이 계속 우점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돌려보면 이게 이제 1년생 풀은 번식을 지금 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은 가장 작게 5로 맞춰놨잖아요. 다년생 풀의 경우에는 거꾸로 성장을 지금 최대로 맞춰놨고 번식을 지금 제일 작은 5로 맞춰놨어요.
맞춰가지고 어쨌든 1년생도 단연생도 그 보유하는 에너지 합은 105가 되게 똑같게 되게 이렇게 돌렸을 때 토끼가 있으면 아까하고 반대로 아까하고 다르게 1년생 풀이 계속 우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단연생 풀보다. 일단 또 다른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상황은 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번시 속도를 이제 좀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활동 2에서 했던 거랑 같은 조건에서 돌려본 거고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 옆에는 얘는 이제 단형세 풀의 번시 속도를 한 7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1년생 풀의 크기도 70으로 올려가지고 어쨌든 합은 170으로 똑같은데 1년생은 번시 속도가 더 단형생보다 크고 단형생은 성장이 몸의 크기가 1년생보다 크고 그렇게 맞춰놓은 거잖아요. 에너지는 똑같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려봤을 때에는 이렇게 1년생 단연생이 이제 비슷한 수를 유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생이 더 우점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적었어요. 1년생 풀이 계속 우점하게 하려면 1년생 풀이 단연생 풀보다 번시 속도가 빠르긴 한데 빠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번시 속도의 차이가 클 때 이처럼 이거 번시 속도의 차이가 작으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번시 속도의 차이가 이렇게 커버리면 1년생 풀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럴 때 1년생 풀이 우점하는 종이 된다. 조건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을 잘 보면서 추리를 하면 이유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적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과학자가 원래 하는 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항상 잠정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일단 지식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뭐 과학의 본성도 알려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토끼가 1년생 풀과 단연생 풀을 둘 다 먹고 이렇게 검은색 빈 땅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활동 여기 얘랑 다른 거는 얘는 이제 토끼가 없으니까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얘가 1년생 풀이 나중에는 절멸해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차이점은 토끼가 1년생 단형생 풀을 먹고 계속 빈 땅이 생기죠. 근데 빈 땅이 생기면 두 종 중에서 번시 속도 차이가 크게 되면 1년생 풀이 그 번시 속도가 큰데 단연생 풀보다 번시 속도가 훨씬 크게 되면 1년생 풀이 빈 땅을 점령하는 속도가 단연생 풀이 빈 땅을 점령하면서 1년생 풀이 있는 자리도 점령하는 그 속도 요거 합한 것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1년생 풀이 우점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생 풀의 빈 땅 번시 속도가 많이 크면 단연생 풀의 빈 땅 번시 속도에다가 더하기 얘는 1년생 풀의 땅도 점령하니까 이것보다 더 속도가 커지게 되면 1년생 풀이 더 많으니까 우점종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가서 단연생 풀은 1년생 풀과 달리 수명이 길어가지고 지난해에 얻은 에너지의 일부를 저장해 두잖아요. 이렇게 뭐 뿌리 줄기 쪽에 지하경에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래서 단연생 풀이 1년생 풀보다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보유하는 에너지가 더 많죠. 저장해 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광합성으로 또 이제 축적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 1에 보유하는 에너지가 같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 단연생 풀이 보유하는 에너지가 더 크면 또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때 토끼가 서식하는 초원 생태계에서 1년생 풀과 단연생 풀 중 어떤 식물종이 우점종이 되기에 더 유리한가, 또 이유는 뭔가, 이걸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려봤을 때 이거죠. 이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생은 그대로 이제 번식은 10으로 하고 크기는 5로 이제 했고요. 105로 맞췄고, 다년생은 번식을 70으로 하고 크기를 100으로 해서 요 에너지 합을 170으로 해가지고 다년생의 보유 에너지를 더 크게 했어요. 일단 토끼 이렇게 넣고 했을 때 돌려보니까 결국 요거랑 조건이 같은데 지금 요거랑 비슷한 조건인데 1년생은 이제 에너지를 105로 맞췄고 다년생은 170으로 맞췄고 이렇게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교가 되는 건데 그때 여기하고 다르게 다년생이 더 우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서 실험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년생 풀이 보유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경우에는 다년생 풀이 더 우점종이 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유효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봤거든요. 보유하는 에너지가 다년생 풀이 더 크면 두 종의 번식 속도 차이는 작고, 그러니까 1년생보다 다년생이 번식 속도가 크지만은 그 차이가 작고, 두 종의 이제 크기 차이는, 그러니까 생장하는 속도의 차이는 크다. 그러니까 다년생이 생장 속도가 큰데 1년생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보유하는 에너지가 다년생이 더 많으려면. 그러면 토끼가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을 먹고 이제 빈 땅이 생길 때 두 종의 번식 속도 차이가 작으면 빈 땅을 점령하는 속도 차이가 작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1년생 풀이 빈 땅에 번식하는 속도가 있고 다년생 풀이 빈 땅을 번식하는 속도가 있는데 물론 1년생 풀이 더 번식 속도가 크지만은 그 차이가 작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1년생 풀에 비해 다년생 풀의 크기가 크고 또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년생 풀이 있는 자리를 다년생 풀이 점령하는 요 속도가 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생 풀이 빈 땅에 번식하는 속도보다 다년생 풀이 빈 땅 번식하는 속도 더하기 1년생 풀의 땅을 점령하는 속도 요 합이 더 커질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다년생 풀이 숫자가 더 많아서 우점종이 될 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1번 문제에 대한 결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적어서 이제 그 교란과 천인에 대한 지식을 정리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1번 문제는 교란에 대한 문제예요. 초원 생태계는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게 되는데 다시 1년생 풀이 땅을 점령하기 위한 환경 조건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그거죠. 1번 문제처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다년생 풀이 아니라 1년생 풀이 어떻게 더 우점을 하게 되냐는 것은 이제 이유는 조건은 초식 동물이 풀을 먹거나 아니면 뭐 화재, 홍수, 벌목, 산사태 등으로 어쨌든 빈 땅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빈 땅이 생기게 되면 이게 빈 땅이 생길 때 그 빈 땅에 번식하는 속도가 빠른 1년생 풀이 빈 땅을 더 빠르게 점령하기 때문에 1년생 풀이 우점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란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다음 결론 2는 이제 천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식물 군집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1년생, 다년생, 관목, 교목 점점 이렇게 발달할수록 낙엽 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잎이 분해가 되면 그 토양의 유기물과 양분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유기물이 많으면 공극이 많으니까 토양 수분 함량도 증가하고 또 이제 뭐 쌓이니까 토양 깊이도 점점 깊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어지는데 1년생 풀과 다년생 풀, 관목, 교목의 일반적인 크기로 보유하는 에너지를 비교를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란이 없을 때, 이 경우가 아닐 때 식물 군집의 조성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
우점할지, 우점하는 순서를 우점할지를 예상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고 이유를 써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식물 크기와 보유하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1년생 풀보다는 다년생 풀이 그다음에 관목, 교목 순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여기 2번에서 했는 요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번식 속도는 물론 1년생 풀이 거꾸로 갈수록 번식 속도는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목 쪽으로 갈수록 번식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몸의 크기가 보유하는 에너지와 몸의 크기가 왕창 커가지고 햇빛, 양분, 물과 같은 자원 경쟁에서 유리해서 식물이 있는 땅을 점령하죠. 거기에서 우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1년생 풀이 우점하다가 다년생 풀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관목이 또 우점하게 되고 마지막에 더 큰 교목이 요 순서대로 우점하게 되면서 군집의 조성이 바뀌게 되고 그런 현상을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지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다 돌려봤고, 이제 관련된 그 8종 교과서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강 경쟁인데, 종강 경쟁 요거는 우리 앞에서 그 활동, 여기 1번에서도 본 것 같고, 활동, 여기 2번. 네, 여기까지도 다 종강 경쟁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는 이제 동물로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식물로 했던 거랑 그래프가 똑같죠. 내용은 군집 내에서 한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인 그 공간 지위와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인 먹이 지위를 함께 묶어서 생태적 지위라고 한다. 먹이와 서식지처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비슷한 두 개체군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종강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호하는 먹이의 종류가 같거나 서식지가 겹치는 경우처럼 두 종의 생태적 지위가 유사할 때 경쟁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니체에 대한 설명이고, 일단 같은 세균을 먹는 두 종의 집신벌레인 카오디튬이랑 아우렐리아를 따로 배양하면 두 개체군 모두 잘 살지만 이들을 한 곳에 혼합 배양하면 먹이와 공간의 부족으로 두 종 사이에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 결과 아우렐리아는 살아남아가지고 개체군을 유지하지만 경쟁에서 진 카오다툼은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여 결국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생태적 지위가 같은 두 종이 함께 서식할 때 경쟁에서 이긴 종이 살아남고 진 종이 사라지는 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죠. 즉,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종이 살아남고 다른 종은 도태된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활동이랑 1년생, 4년생 그 활동이랑 거의 유사하죠. 두 번째는 이제 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처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과정을 천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하여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을 개척자라고 하며, 이게 이제 1년생 식물이죠. 마지막에 안정된 군집 상태를 극상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교목 중에서 이제 음수림이 되겠죠. 참나무과. 천이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되는데,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용암지지처럼 생명체가 없고 토양 발달이 미약한 곳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재, 홍수, 벌모, 산사태 등으로 생물 군집이 파괴된 후에 기존에 남아있던 토양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한다. 1차 천이에는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건성천이와 호수나 연못같이 습한 곳에서 시작되는 습성천이가 있죠. 그 습지. 건성천이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용암대지와 같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개척자인 그 지류가 바람에 날려와서 암석 등에 정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인데 조류가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류한테 광합성 산물을 공급하고 균류는
이제 물과 무기양분을 이제 이렇게 빨아당겨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바위 표면, 극지방 등 다른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석이 점차 풍화되고 또 생물의 잔해가 분해되면서 생긴 그 유기물이 쌓이면서 토양이 형성이 되고 또 토양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끼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계속 이제 그 낙엽이 그 식물 잔해가 분해가 되니까 토양층이 점차 발달하게 되고 다른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 토양이 형성되면 천이 초기에는 빛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제 개방되어져 있으니까 생장이 빠른, 그러니까 이게 생장이라고 그러면 생장도 빠르지만 뭐 특히 그 번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빛을 좋아하고 생장이 빠른 초본류가 먼저 되고, 점차 이제 키가 작은 관목이 이제 초본보다는 더 이제 그 몸 크기가 크니까 경쟁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나무인 관목이 우점하는 군집이 되고, 이후에 이제 교목이 들어오는 거죠. 더 큰 교목. 소나무류와 같이 빛이 강한 곳에서 빠르게 자라는 나무인 양수가 우점해서 양수림이 형성이 된다. 근데 양수림이 형성이 먼저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양수의 종자가 음수에 비해서 작거나 또 그 단풍처럼 날개가 있는 등 이동성이 커서 천의 과정 중에 음수보다 먼저 이렇게 번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굴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양수림이 발달하면 숲의 상층에서 많은 빛이 흡수되어서 하층으로 도달하는 빛의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숲의 하층에서는 양수 묘목이 잘 자라지 못하고 참나무류와 같이 비교적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인 음수 묘목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음수가 성장하면서 양수와 음수의 혼합림이 형성이 되고, 혼합림에서는 비교적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어린 음수가 양수보다 경쟁에 유리하니까 점차 이제 음수가 번성하면서 혼합림이 점차 음수림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수림은 천의 마지막 단계로서 안정적인 상태인 극성을 이루게 된다. 이 식물 군집이 발달할수록 낙엽 분해로 토양의 유기물과 양이 증가하고 토양 수분 함량과 토양 깊이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8종 교과서를 합쳐가지고 내용이 많이 되게 다채롭게 보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상군집은 전체적으로 안정하지만 이제 교란에 대한 얘기예요. 내부에서 소규모의 천이가 계속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쓰러져서 숲 내부에 많은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생기면 빛이 강한 곳에서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천이가 진행된다. 이럴 때 이제 뭐 1년생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습성천에 대한 건데, 이거는 호수나 연못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습지가 되면 개척자로서 입기류가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천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후에 습지에 잘 자라는 초본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물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본을 형성한 후에 나무는 이제 그 버드나무류가 먼저 들어오죠. 버드나무류를 중심으로 관목잎이 형성되면서 건성천이와 그 이후의 과정은 육지가 되어가는 거니까 같은 과정으로 극상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림이 잘 나오죠. 이게 건성천이의 과정이고 이게 습성천이의 과정이니까, 습성천이는 이제 습원 다음에는 초원이니까 이 초원부터는 육지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천이 과정이 같아서 지금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천인데, 2차 천이는 버려진 뭐 경작지나 아니면 기존의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로 불모지가 된 후에 시작되는 천이로, 토양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토양 속에 또 기존 식물의 씨앗이나 뿌리가 남아 있어서 1차 천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때 초기에 정착하는 식물은 대부분이 이제 초본, 그 중에 1년생이 가장 먼저 우점을 하죠. 토양에 살아있는 나무 뿌리가 있다면 이제 관목이 우점하는 군집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2차 천이도 1차 천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양수림, 혼합림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음수림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2차 천이는 이렇게 산불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제 초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천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이건 식물 얘기를 쭉 했고, 이제 그 식물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동물, 미생물의 종류와 수도 함께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미생물의 천이는 식물 천이랑 식물의 그 천이 종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동물, 미생물의 종류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천이 초기에는 먹이나 둥지를 짓는데 초지를 선호하는 새가 서식하지만 나무가 늘어나면 나무를 선호하는 새도 함께 서식하게 된다. 식물 군집에 작은 동물이 서식하면 먹이 사슬로 연결된 다른 동물도 함께 서식하기 시작해서 이 천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군집 내의 종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단원, 이건 이제 그 종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수림 소나무 종자는 아까 이제 작고 이제 뭐 날개가 있어가지고 더 이제 잘 분산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신갈나무 같은 음수림 종자는 도토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분산이 어렵고, 네,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탐구3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 탐구3 여셔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똑같아요. 이거 내용은 1번, 1, 2, 3은 이거는 이제 리커트식 5점을 가장 큰 점수로 해가지고 점수 주시면 되고, 2번, 3번은 도움된 거랑 어려운 거 개선점, 이걸 이제 그 개방형 설문조사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들께 인식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연구에 잘 써서 학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교과서 생태단원의 탐구가 방연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세 가지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탐구할 수 있으니까 탐구 활동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뭐 몇 년 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의견 잘 반영해서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암기보다는 정말 이제 탐구하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강까지 정말 길었는데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